브루스 배너는 괴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헐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캡틴 아메리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의 내장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그의 심장은 아예 사라져 있었다. 브루스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는 충격에 빠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답이 필요했다. 브루스는 그들이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길 원했다. 호크아이가 퀸젯이 언제 착륙했는지 물었고 브루스는 약 1시간 전이라고 대답했다. 블랙 위도우에 따르면 캡틴의 시신은 1시간 정도 된 것으로 보였다. 브루스는 감시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본부가 침입당했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떠올렸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고려하고 싶지 않았다. 선박의 이동 기록에 따르면 캡틴 아메리카는 북극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브루스는 동료 어벤져스들이 그 영웅이 북극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호크아이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캡이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 캡틴 아메리카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진지한 사람이었다. 가끔 그는 그곳을 자신의 무덤으로 여겨 방문하곤 했다. 그것은 그에게 인생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에는 분명히 잘못된 결과로 끝났다. 블랙 위도우는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그를 애도하자고 덧붙였다. 감시 영상에는 퀸젯이 착륙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그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왜 그녀가 퀸젯에 들어갔는지 물었다. 나타샤는 브루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배너는 캡틴 아메리카가 죽었고 그녀가 유일하게 비행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자 초능력 스파이는 그의 옷깃을 잡아채며 자신과 캡틴이 체육관에서 대련하기로 약속했었고 그래서 그를 찾으러 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고 믿는 거냐고 물었다. 나타샤는 브루스를 제어 스테이션에 세게 밀치며 자신이 그들 중 누구라도 죽이려고 했다면 찾을 시체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끔찍한 살인은 오히려 큰 녀석의 스타일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을 때 브루스는 최선을 다해 헐크의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호크아이가 그들을 떼어놓으며 지금은 서로를 공격할 때가 아니며 다른 어벤져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는 사과했다. 호크아이는 지금은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고 브루스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이언맨은 그날 밤 내내 실험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찾았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가 밟은 붉은 웅덩이는 브루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토니의 슈트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파리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브루스는 자비스를 불렀고 인공지능 비서는 망설이며 응답했다. 브루스는 몇 년 전 토니가 자신에게 음성 서명을 키로 사용한 우선 제어 자격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슈트를 해제하라고 요청했다. 전설적인 슈트에서 끔찍한 잔해가 쏟아져 나왔다. 토니 스타크의 남은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브루스는 자비스에게 토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와 상호작용했는지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녹음에서 토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이 연구소에 온 이유를 궁금해했다. 천재적인 그는 추측하기로 했다. 방문자가 망치와 함께 사용할 못을 원하거나 천둥의 베이스를 더 강력하게 할 천상의 서브우퍼를 찾는 것이라고. 정답은 분명했지만 브루스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 최강의 영웅 중 2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신외에 누가 있겠는가. 분노한 헐크는 벽을 부수고 살인자인 토르를 맞서기 위해 돌진했다. 그러나 등을 돌린 천둥의 신은 그들의 침입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헐크가 배신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액체화된 신의 잔해를 보고 초록색 거인은 공포에 휩싸였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 거대한 야수조차도 이 병원균적이거나 기생충 같은 위협을 깡마른 배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브루스는 여전히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고 단서를 하나씩 맞추는 데 시간이 걸렸다. 완전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호크아이는 아담한티움 화살을
그의 방향으로 겨누고 있었다. 이는 헐크가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 아껴둔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그러나 브루스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구에게 이성을 잃지 말라고 간청했다. 클린트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블랙 위도우가 노련한 암살자일지라도 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웠. 브루스는 그를 설득하려 애썼다. 캡틴 토니 그리고 토르 모두 안에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직 미세한 무언가만이 토니의 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오직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만이 토르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크아이는 나타샤에게 의견을 물었다. 스파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챘다. 그녀는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호크아이를 쏴 죽였다. 그녀는 총을 떨어뜨리며 브루스에게 헐크를 다시 데려오라고 손짓했다. 호크아이는 나중에 먹기로 남겨두겠다는 태도였다. 헐크는 긴장된 상태로 주먹을 들어 올리며 옛 친구에게 그녀 안에 들어간 무언가에 저항하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어둠의 기생충이 헐크의 몸속으로 강제로 들어갔다. 낯선 기억들이 그들의 정신을 범람하며 그들의 의식은 마지막 막을 내렸다. 무언가가 북극에 추락했고 캡틴 아메리카가 이를 확인하러 갔다. 슈퍼솔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외계 생명체는 그를 감싸기 시작했고 신비오트는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오랫동안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휴면 상태로 있던 이 생명체는 외로웠고 배고팠다. 그러나 캡틴 아메리카는 강인한 의지로 저항했기 때문에 적합한 숙주가 될 수 없었다. 신비오트는 그를 먹고 버렸다. 그런 다음 어둠에 익숙한 블랙 위도우를 새로운 숙주로 선택했다. 그들은 아이언맨을 방문한 후 토르에게 갔다. 신비오트가 먹이를 섭취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결국 신비오트는 브루스 배너가 자신에게 이상적인 숙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내면에 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비오트의 신이자 킹 인 블랙 버전의 베놈은 이것이 특정한 사람이 베놈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비오트는 숙주를 옮겨다니며 끊임없이 시도하고 섭취하고 이동하며 궁극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준비를 한다. 이런 우주의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불안하고 충격적이어서 논의하기조차 어렵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현실의 한 형태였다. 만약 이런 세계가 다중우주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이제 또 다른 섬뜩한 베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